아, 봅시다. 70번 문항을 보시면 시그마 K는 351부터 369까지 나한테 값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해볼래? 라는 게 문제야. 근데 봐봐, 이거 뭐 도대체 뭐를 구하라는 거야? 일단 내 눈에 띄는 건 얘. 둘이 더해서 1, 둘이 더해서 전체 시행횟수 400. 그러니까 얘 독립시행해서의 확률 아니니? 내가 주목하는 특정 사건 A에 대한 확률은 10분의 9. 그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1. 괜찮아? 시행횟수는 몇 번? 400번. 이해해? 그때 확률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351번부터 369번까지. 이해해? 너 근데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저기 K에다 351부터 369까지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역시 시그마는 합액이오니까 이해해? 얘를 더하라는 거구나.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얘를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건 마치 뭐를 고민하는 거랑 같냐면 BMP가 그때의 평균이 왜 MP일까? 이해해? 이것들을 증명하는 거에 관해서 좀 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이항분포라는 거죠.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나는 이항분포라고 갖다 쓰고 시행횟수는 몇 번인데 400이고 이해해? 이때 확률이라고 불리는 건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9가 되는 거 맞지? 예로부터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건 뭐야? 평균이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360이 될 것이고 분산이라고 불리는 건 뭐가 될 거야? 10분의 2니까 6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갖다 쓰는 거 맞지? 이때 360의 의미가 뭐야 도대체? 평균적으로 몇 번 일어난다는 거야? 360번 일어난다는 뜻인 거 맞죠? 그 사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목하는 사건이 400번 시행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몇 번 일어나더라? 360번 일어나더라. 근데 결론적으로는 얘는 횟수에 관한 평균을 묻고 있는데 나한테 결론적으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확률을 묻고 있잖아. 351번부터 어디까지? 369번까지 이해해? 이 확률의 합을 묻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딱 이산적별량을 연속적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그 정리를 말하는 거고 하여튼 나한테 묻고 있는 건 예로부터 시행횟수가 400번 충분히 크니 얘는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 평균 갖다 쓰게 되면 원칙적으로 360번 정도 일어나는데 편차라고 불리는 게 6의 제곱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구하라는 건 사를 갖다 그린 다음에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어나는 거 351번부터 300 어디까지? 69번까지 여기를 구하여라. 그럼 이제 우리 암산합시다. 6z의 값이 이 길이 9가 돼야 되니까 z의 값은 몇 점 몇이다? 1.5다. 이 길이 뭐 할 테니까 같을 테니까 문제에서 z가 1.5인 거 읽게 되면 몇? 0.433이 거기에다 2배 때리게 되면 0.8664를 푸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1번 문제요. 큰 수의 법칙을 유일하게 묻는 수능 문항 저기 수능 문항이 아니라 평가원 문항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뭐 떠들어대고 있지만 2006년도의 이야기예요. 10년이나 지난 이야기고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의 법칙을 몰라도 구조 자체는 큰 수의 법칙인데 이해해? 모르셔도 어차피 풀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x는 이항분포를 따는데 시행횟수가 100번, 225번, 400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으니까 이해해? 얘네들의 이항분포는 뭐를 따를 것이고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고 그때 x에 대한 정규분포는 얘다 빠르게 계산해. 평균 구하면 100 곱하기 5분의 1 뭐 나와? 20 나오는 거 맞지? 거기에 분산 계산해. 20 곱하기 다시 5분의 4 할 테니까 16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얘를 4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갖다 쓰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ny를 갖다 써. ni는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220 곱하기 5분의 1 빠르게 계산하면 45 콤마 평균 구할 수 있고 분산 구할 수 있겠죠. n 오메가라고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얘는 평균 80 한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항분포를 보고 정규분포화 시키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기억부터 얘들아 나 하나만 할 테니까
한 개만 할 테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하는 거야. 절대값이 왔을 때 내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여러분한테 이미 알려드렸고 100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1 10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래. 그런 말이야.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 그럼 절대값을 푸는 건 너 어떻게 푸는 거냐? 100분의 x라고 갖다 쓰고 얘 절대값이 풀릴 때 10분의 1 여기 마이너스 10분의 1 갖다 쓰신 상태에서 얘 호로록 이항한 다음에 여기 플러스 5분의 1 여기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갖다 붙이지 않니? 이게 절대값을 푼 거 아니니? 그래서 P 이 확률을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말이야. 여러분들 양변에 100을 이쁘게 곱해준다라고 한다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여기 등호 있냐 없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죠.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중요하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100을 곱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돼? 30이 되고 그렇죠?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이 확률 묻는 거야. 그러면 산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 산을 그리게 되면 x라고 불리는 건 대칭축이 20이래. 그래놓고 나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묻고 있어? 10부터 30까지 이 확률을 묻고 있는 거 맞지? 그렇죠? 그러면 길이는 10이야. 근데 편차가 4야. 4z의 값이 10이 돼야 해. 그러니까 z의 값이 몇 점 몇? 2.5. 괜찮아? 여기를 묻고 있는 거 맞죠? 한 번만 더 기억만 푼다 그랬어.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와봐. P 이젠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것은 400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5분의 1 10분의 1보다 작은 이 확률을 묻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냐면 지금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얘를 푼다라는 거 자체는 말이야 이렇지 않니? 400분의 오메가라고 갖다 붙이고 10분의 1 더하기 몇 분의 몇? 5분의 1. 여기는 절대값이 풀릴 때 마이너스 10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결국 오메가로 불리는 게 400을 싹 이쁘게 곱하시게 되면 40 더하기 80이니까 120이 되고 80 마이너스 40이니까 여기가 40이 되는 거잖아. 나보고 지금 이 확률 묻는 거야. 그렇죠? 그럼 뭐가 어려워? 산을 갖다 그리신 다음에 80이에요. 나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0부터 120까지 여기를 묻는 거라고. 길이 같은 구조예요. 괜찮습니까? 이때 z의 값은 어떻게 돼요? 편차가 8이니까 8z의 값이 이 길이 40이어야 해. 8z의 값이 40이니까 z의 값이 뭐가 되는 거지? 5가 되는 거 맞죠? 야, z가 2.5일 때가 커? 5일 때가 커? 확률 자체는 면적은 이때가 훨씬 크죠. 괜찮아? 그래서 얘가 더 크다. 네,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을 푸시면 되고 계속 노가다는 하지 않고 위에서 계산했던 결과가 밑에서 쓰이는 구조로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노가다를 할 필요는 없는 문항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좀 가시어갖고 z의 값만 비교하면 돼. 지워볼게요. 72번 문항 볼게요. 이산확률 변수 저기 한번 정말 요 수능 문제 다 끝난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적 호기심이 있을 테니까 진짜 궁금할 거야. 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화가 됐는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이산확률 변수를 다루는 건 시그마였잖아, 그치?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루는 합의 기호는 인테그랄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뭐를 배워? 미적분 원세상에서 급수와 정적분의 관계를 배우는 거 맞지? 구분구적법이라고 불리는 게 코시라는 수학자에 의해서 이해해.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만들어지잖아. 그때 이산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루는 거 이해해? 그것을 바꿔주는 게 리미트의 기능이다.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이항분포라는 건 원래 뭐를 다루는 거지? 이산확률 변수를 다루는 거고, 정규분포라는 걸 뭐를 다루는 거지? 연속확률 변수를 다루는 거 맞지? 이들 사이의 관계, 괜찮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좀 증명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것들은 수능 이게 전문항을 푼 다음에 선생님이 잠시 소개하도록 할게요. 한 15분
정도 하면서 묶어주면서 최대한 교과 과정에 맞게끔 설명 한번 해볼게. 72번 보자.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를 줬대. 확률 이 질량 함수라고 불리는 게 100cn 2분의 100승인데 너의 눈엔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2분의 1의 n승 2분의 1의 100-n승 얘가 합쳐져서 뭐 2분의 1의 100승 마치 이런 느낌. 동전을 100번 던져서 이해해? 앞면이 나오는 그 사건을 A라고 하자. 이해해요? 걔는 빵번부터 100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 맞죠? 그 확률 질량 함수를 줄 겁니다.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요. N은 0부터 100까지 맞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를 따르는 거라고? 이항 분포로서 우리가 시행의 수는 100 내가 원하는 확률 2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얘로부터 평균을 구하게 되면 50이 되는 거고 분산을 구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5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얘를 정규 분포로 바꾸게 되면 평균적으로 50번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는 뜻이야. 이해해? 그래 놓고 갖다 붙이게 되면 50이라고 갖다 붙이고 5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꾸밀 수 있을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fx라는 함수를 정의해. fx라는 도대체 함수가 뭔데? 라고 읽게 되면 p 확률을 나타낸대. 확률은 이젠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지? 나 정규 분포로서 확률 구하는 거야 얘들아. 50이라고 이렇게 딱 주어진 상태에서 마이너스 10부터 x가 10까지 제한 범위를 갖는데 이 속에서의 확률 뭔가 넓이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러면 기억부터 읽어봅시다. 기억 분산이 25냐? 네, 5의 제곱 25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이 되는 거 맞죠? 네, 참이요. 니은 묻을게요. 니은에서 보게 되면 x1이 x2보다 작거나 같다면 fx1, fx2이다. 여러분한테 뭐를 묻고 있는 거예요? fx라는 함수가 증가함수니 물론 증가함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 증가함수이려면 등호가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빠져야 되는 거니까 이해해? 증가함수처럼 되니를 묻고 있는 거야. 모양새가 이렇게 가다가 평평한 면이 생겨도 되는 거 맞죠? 얘는 오케이? 증가함수식은 아닌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함수식을 해석할 수는 있잖아. 무슨 소리냐면 증가함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증가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접선의 기호가 0이 되는 순간이 아주 찰나의 순간으로 존재하는 거 이해해? 이런 식. 근데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가다가 이런 것도 돼 이런 뜻이겠죠? 괜찮습니까? 감소는 안 되죠. 예, 감소는 안 되죠. 네, 이런 함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어차피 말이야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니까 나나 산을 그려. 50이에요. 50이에요. 그럼 이 생각해보자. 제한된 범위가 이속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0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니 여러분?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다면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 거 맞지? 이게 바로 뭐인 거야? x가 마이너스 뭐일 때야? 10일 때야. 그치? x가 10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얘는 100보다 작은 그 확률을 말해. 100이라고 불리는 건 여기야. 이해해? 근데 얘가 x가 뭐일 때라고? 10일 때야. 뭔 소린지 이해해요? x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50보다 작은 확률이야. 얘보다 작은 확률 여기를 말해 얘들아. x가 뭐일 때는? 0일 때는. 괜찮니?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면적 또한 어떻게 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 또한 점점 커지지 않냐? 이해해요? 그렇잖아. x의 값이 마이너스 10이었다가 이렇게 x의 값이 증가할수록 이해해? 작은 면적이니까. 작거나 같은 이쪽 면적이니까 이해해? 그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즉 넓이 자체도 점점 증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증가인 거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 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하적으로 관찰하실 수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면서 디귿 갑니다. 디귿 f-x 더하기 fx가 1보다 작아지는 얘를 만족하는 x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하냐?
이렇게 묻고 있어.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거에 생각나진 않겠지? 적어도 나오면 선생님 사이값의 정리 또는 평균값의 정리예요. 얘를 hx라는 함수로 지원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뭐 그런 무지막지한 생각을 해. 괜찮아? 그냥 여러분들이 얘한테 이렇게 묻는 거는 이거예요. f-x라고 불리는 건 도대체 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거잖아요. 얘는 확률이에요. 어떤 확률입니까? p x라고 불리는 게 마이너스 x 싹 집어넣게 되면 50-5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더하기, 얘는 fx라는 확률은 fx라고 불리는 것이 50 플러스 몇 x? 5x보다 뭐할 확률이야? 작은 확률인 거 맞지? 얘네 합을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말이야, 이 50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대칭 추간이야. 한 번은 마이너스 몇 x? 5x. 한 번은 플러스 몇 x? 5x. 그러면 x의 값에 관계없이 말이야, 내가 여기가 50이야. 그치? 뭔 소린지 지금 이해해? 50 마이너스 5x. 물론 x의 값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지만 말이야, 50 마이너스 5x가 여기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x의 값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있었겠죠? 음수일 때도 상관없어요. 50 마이너스 5x보다 작은 확률은 여기잖아요. 괜찮아? 하지만 50 플러스 5x, 50 플러스 5x보다 작은 확률, 우리들이 길이가 같지 않아요? 그렇죠? 길이 같으면 얘보다 작은 확률은 여기 주황색에 대한 넓이가 되는 거 맞죠? 하지만 이 연두색은 이 연두색이랑 뭐 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절대적으로 1보다 작은 순간이 단 한 번도 와 안 와? 안 오지. 괜찮아? 얘네 값은 항상 전체 확률이 는 1로서 뭐 해야 돼? 일정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거짓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습니까? 이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73번 문항부터 다시 풀어보죠. (73번) 문항을 풀어봅니다. 어떤 해운 회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예약 고객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승선한다고 합니다. 뭐 호텔 같은 경우를 예약하면 10명이 예약하면 8명 오고 2명은 안 온다라는 거겠죠. 맞아? 노쇼가, 여러분 뉴스는 볼 시간이 없지? 공부를 하느냐고. 노쇼가 요즘은 그쵸? 엄청난 문제라며요. 예약을 해놓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 보자. 그럼 음식주 입장에서는 엄청 짜증나지 않겠니? 준비를 다 해놨다가 갑자기 안 오게 되면 그 손해가 무지막지하다는 거죠. 73번 어떤 회원회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승선한다. 정원 340명인 여객선에 예약 고객이 400명일 때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얘들아 근데 이제부터 밑줄 치는 좀 훈련해야 돼. 여러분들 얘를 한 방에 눈이 안 익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승선하는 확률, 내가 P 승선할 확률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걔는 10명 중에 8명 타는 거니까 5분의 4의 확률로 뭐 한다는 거야? 객실에 온다라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 배의 정원은 탈 수 있는 인원 자체가 340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야. 나한테 묻는 건 예약 고객이 400명이래. 괜찮아? 그러면 이런 뜻이지. 400명 중 400명 마치 뭐랑 같다는 거야? 독립시행과 같다는 거야. 왜 독립시행과 같은 거냐면 예약한 사람끼리는, 수학에서는 이래,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고등학교 수학이니까 예약한 사람끼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피치 못하게 몇 분의 몇 확률로 5분의 1 확률도 호텔을 안 올 수도 있지. 근데 네가 안 오는 거랑 네가 오는 거에 대한 선택 여부는 얘한테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랑 똑같은 사고방식이야. 근데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지? 우리가 뒤에 가보면 이제 뭐 운동화 문제를 풀기도 하겠지만 얘가 나이키 사고 얘가 나이키 사고 얘가 나이키 사고 우리의 전교생이 나이키 사. 그럼 나이키를 신기가 싫어질 수도 있잖아. 괜찮아? 해주는데 그 예약하는 것들은 전혀
인간사에 지금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말이야 400이라고 하고 얘를 5분의 4라고 한다면 여기서 구하는 평균의 의미는 뭐야? 싹 구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320이 되고 320에다 다시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몇이 됩니까? 여러분 도와줘. 네 64가 되는 거 맞죠? 64라고 부르는 건 뭐의 제곱이라고 갖다 써 이쁘게? 8의 제곱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 맞지? 여기서 구한 평균 320의 의미는 평균적으로 몇 명? 400명이 예약했으면 평균적으로 몇 명이 온다는 거야? 320명이 이 호텔을 방문할 것이다 라는 걸 구한 거죠. 근데 나한테 구하라는 건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얘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 그러면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정규분포 320,8의 제곱이라고 말한 다음에 나예요 320이 평균인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건 340명 이하로 올 요 확률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인 거 맞죠? 그러면 말은 안 할게요. 8Z의 값이 이 길이 뭐가 돼야 돼요? 20이 돼야 되는 거 맞지? 8Z의 값이 길이 20. 그럼 Z는 8분의 20. 괜찮아요? 8분의 20이니까 Z의 값은 몇 점 몇? 2.5. 2.5일 때 확률 옆에서 읽으시면 되겠지. 4938 거기에 반땡 0.5를 더하게 되면 9938입니다 라는 거겠죠. 74번 어느 가선에서 수학한 사가의 무게는 평균이 400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n 무게라고 갖다 쓰신 다음에 400이라고 갖다 쓰시고 50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갖다 쓰신 상태에서 442g 이상을 우리는 1등급 상품이라고 정한다. 이 가선에서 수확한 사과 중 100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1등급 상품이 24개. 얘들아 개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개수에 관한 이야기야. 괜찮아? 그럼 지금 얘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무게에 관한 이야기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지. 1등급이 될 확률은 얼마야? 부터 조사하는 거야. 무게에 관한 이야기와 개수에 관한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거야. 족보가 다른 세상이야. 그럼 무게는 평균적으로 400을 대칭척으로 해서 442 이상, 즉 여기에 속하는 녀석들을 1등급이라고 한대. 괜찮아? 무게에 관한 이야기야. 그러면 1등급 상하가 될 확률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얘의 값은 50Z의 값이 이 길이 42가 돼야 되니까 Z의 값은 50분의 42 그래서 100분의 84 0점 몇이 되는 거예요? 84가 되는 거죠. 그럼 표에서 읽자고요. Z의 값이 0.84일 때 이때 확률은 옆에서 읽게 되면 몇이 나온대? 0.30이 나온대. 몇 퍼센트라는 거야 얘? 30%라는 거 맞지? 그럼 1등급 된 확률은 몇 퍼센트야? 20%겠지. 괜찮아요? 100개당 20개 정도로 1등급이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난 무게로서 지금 1등급이 되는 걸 구한 거예요. 그렇잖아. 여기가 30이면 여기는 20 반땡이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를 읽어보자. 수확한 사과 100개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때 1등급 상품이 24개일 확률을 구하래. 확률. 100개를 구한다는 거야. 다시 이항분포 시키는 거야 이젠. 괜찮아? 100개를 선택하는데 1등급이 맞을 확률은 원래 몇이었던 거야? 몇 뜻이었던 거야? 100분의 20이었던 거야. 괜찮아? 5분의 1 확률로 1등급이 되는 거 맞지? 야 여기서 구하는 평균을 구할게. 여기서 평균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20이 되는 거 맞죠? 분산 구하면 어떻게 돼? 20 곱하기 다시 100분의 80이니까 뭐가 되는 거니? 얘 5분의 2라고 할 걸 그랬나? 5분의 4를 곱하게 되면 4의 제곱이 되는 거 맞지? 야 이 이야기는 이제 누구에 관한 이야기니 얘들아? 이 이야기의 주제가 필요해. 해설지는 막 X, Y 이런 관계식으로 만들 텐데 그게 중요한 세상이 아니야. 얘 무게에 관한 정규분포였던 거 맞지? 그래서 내가 구한 건 1등급 맞을 그 확률을 구한 거야. 괜찮아? 이젠 이건 누구에 관한 이야기야? 개, 수에 관한 이야기야.
1등급 상품의 개수 100개의 상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1등급의 상품의 개수는 평균적으로 몇 개라는 거죠? 20개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훈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무게에 관한 이야기로 1등급 맞을 확률을 구했고 그로부터 나는 개수에 관한 걸 뽑았습니다. 오케이? 100개의 사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1등급 사과는 몇 개라는 거지? 20개라는 거야. 그런데 나보고 구하라는 건 뭐를 구하라는 거야? 24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야. 나 이젠 개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보고 24개 모일 확률을 구하래. 이상일 이 확률 좀 구해줄래요? 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때 z의 값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n이라고 갖다 붙이면 이제 이건 개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수. 쟨 무게에 관한 이야기였고 얘는 개수. 20,4의 제곱이니까 4z의 값이 이 길이 4가 돼야 되니까 z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 맞죠? 표에서 읽어요. 옆에 1 확률 뭐라고 줬습니까? 34%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값은 뭐 0.16 몇 퍼센트다? 16%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 좀 줘주길 부탁드릴게. 정말 중요해 얘들아. 무게에 관한 이야기, 개수에 관한 이야기 두 이야기가 섞여 있었어. 75번. 문항을 잠시 보게 되면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는 정규 분포 n 180,8의 제곱을 따른다. 예,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무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회사에서 신제품의 무게가 164보다 작을 경우 불량품으로 판정한대. 그럼 봐봐. 무게에 관한 이야기로 무게로서 여러분들 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불량품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예요 나. 무게가 164 이하이면 얘를 불량품이라고 말할 거예요. 무게에 관한 이야기야. 그럼 이때 z의 값은 8z의 값이 16이어야 되니까 z의 값이 2가 돼요. 그렇죠? z의 값이 2가 될 확률을 옆에서 읽게 되면 몇이 됩니까? 0.48이에요. 0.48. 그러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몇 시점 몇이라는 거예요? 0.022%라는 거예요. 불량품은 몇 퍼센트? 2%의 확률. 그렇지? 100개당 2개가 불량품이라는 거죠. 2,500개의 신제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의 개수 여전히 나한테 묻고 있는 건 뭐를 묻고 있다? 개수를 묻고 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항분포화 시키는 거야 다시. 너 2,500개의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니까 50분의 1 확률이니까 이때 평균을 구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50이 되는 거고 분산을 구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7의 제곱이 되는 거 맞지? 이거 누구에 관한 이야기야 이젠? 개수에 관한 이야기잖아. 그치? 2,500개를 생산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불량품 몇 개 나온다고? 50개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대칭축을 구해. 다시 이젠 이야기는 바뀐 거야. 얘는 이젠 누구에 관한 이야기로 바뀐 거야? 개수에 관한 이야기로 바뀐 거라고. 엄밀하게 내가 답지처럼 XY 관계식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런 문항은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개수가 몇 개의 이하일? 64개 이하일 확률을 묻고 있으니까 편차는 7z의 값이 길이 14여야 해. 그러니까 z의 값은 뭐가 되는 거니? 2. z의 값이 2일 때 문제에서 뭐라고? 0.48. 거기에 0.5 반땡을 더하면 답은 뭐? 0.98. 네. 넘어가 봅시다. (76) 다음은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등산화이란 제조회사별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한 표이다. 192명의 고객이 각각 한 켤레씩 등산화를 산다고 할 때 C회사 제품을 선택한 고객이 42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누리야? 수학 문제 세상 속에서 네가 A 신발을 골라? 너한테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는 생각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이항분포 192명이 C회사의 선호도는 몇 퍼센트야? 25%니까 4분의 1인 거 맞죠? 그쵸?
얘를 정규 분포화 시키게 되면 n은 48,6의 제곱입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죠? 그래놓고 여러분들 보고 모 이상일 확률 42 이상일 이 확률을 묻고 있으니 여기 0.5에다가 z가 모일 때를 더하면 답이야. 1일 때 답 더하면 돼. 77번 문항을 잠시 보면 한 개의 동전을 400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횟수야 횟수. 동전을 400번 던져 1회가 2에게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이해해? 안 줘. 그럼 나는 얘를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해서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했으니까 400,2분의 2라고 말할 수가 있고 여기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200이 나와. 앞면이 몇 번 나온다는 거야? 200이 나온다는 거 맞죠? 200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얘가 10의 제곱이야. 근데 여러분들 보고 묻는 것은 x가 k 이하일 확률이래. 그러면 그게 0.977가 된대. 여기 k 나보고 요 값 좀 구해줘 라는 게 문제야. 근데 확률을 줬어. 이번엔 거꾸로 0.477이 0. 여기가 뭐라고? 977이라고 줬어. 그럼 0.477을 나타내는 표를 옆에서 읽게 되면 z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 맞죠? z값이 2니까 거꾸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 k의 값은 어떻게 구해? 200으로부터 무슨 쪽? 오른쪽. 괜찮아? z값이 2야. 2 곱하기 편차 10 10 곱하기 2 그래서 답은 뭐? 220 거꾸로 구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해요? 예, 78번. 얘들아 기지개 좀 펴. 78번.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 적혀있는 공에 5개의 주머니가 들어있습니다. 주머니에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 이렇게 5개의 공이 들어있대.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 복원 추출이라는 거야. 이와 같은 시행을 150번 반복할 때 짝수가 적혀있는 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너는 말이야 횟수니까 누구를 따러?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지정한 거야. 그러면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이항분포라고 갖다 쓰면 150번 시행할 때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짝수는 2개 있어. 5개 중에. 그래서 몇 분의면? 5분의 2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얘를 정규 분포화 시키면 얘는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인, n. 이젠 누구에 관한 이야기지? 횟수. 괜찮아? 평균적으로는 몇 번 나오는 건데 150 곱하기 5분의 2는 뭐 나와요? 60번 곱하기 5분의 3은 뭐 나와요? 6의 제곱 하실 수 있겠죠. 기억 묻습니다. 분산이 36이냐? 네, 기억 분산은 36 참입니다. 니은 갈게요. 기억은 그냥 볼 거 없고 니은 x가 0일 때 확률을 묻고 있어. 그럼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묻는 거야. 야, 기적 같은 일이죠. 글쎄 짝수가 한 번도 안 나온답니다. 150번 던져서 150번 꺼내는데 이해해? 그 확률을 구하는 거죠 하니까 150번 중에서 빵번 나와야 돼. 누가? 5분의 2의 확률로 빵번 나오게 되면 5분의 3의 확률로 홀수가 몇 번 나왔다는 거야? 150 나왔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일이에요. 150번 던져서 150번 다 나와야 된대요. 괜찮아? 이것도 무지막지한 일이죠. 150씩 150 5분의 2는 150번이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5분의 3은 홀수가 몇 번? 빵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 중에 누가 크니 대소를 묻고 있어. 150시 0이나 150시 150시나 똑같잖아. 그러면 5분의 3의 150승이 커? 5분의 2의 150승이 커? 얘가 크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땡이지. 디귿. 이젠 5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묻고 있어. 여러분 니은에다 잠시 이렇게 씁시다. 니은에서 묻는 확률은 이산 확률 변수. 이산에서 딱 몇 번이라는 거고 니은에서는 디귿에서 묻고 있는 건 연속을 묻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다 더하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항분포로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잖아. 그걸 다 더하겠다는 세상이 아니지. 그래서 연속으로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니은에서는 그냥 이항분포에서 독립시행해서 확률로 다가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시행수가 크니까 나는 얘로 다가갈 거야. 지금 문제 풀 때는 이거예요.
60이죠.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건 5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51이라는 건 여기 있어요. 그래놓고 7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72는 여기 있어요. 떨어진 거리가 얘가 훨씬 큽니다. 괜찮아? 구집이 z의 값을 구하자라고 한다면 얘는 z의 값이 1대고 얘는 z의 값이 몇 점 몇일 때야? 1.5일 때겠죠. 누가 더 크겠습니까? 빨간색이 훨씬 크겠죠.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당연히 참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지금 몇 시니? 시계를 단단하게. 몇 시야? 오케이, 충분해. 몇 문제 안 남았어. 봐봐. 보자. 79번. 어느 도시에서 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학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25분, 표준 편차가 5라고 합니다. 통학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갖다 쓰신 상태에서 2,500명의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한 학생의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일 확률을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2,500명의 학생 중 임의로 택한 거야. 그럼 봐봐. 2,500명이 맞으니까 25, 35분 이상일 확률. 그럼 여기 z의 값은 뭐 나와? 그냥 암산으로 이젠 2 나와. z의 값 2 옆에서 읽게 되면 뭐 나와 여러분? 0.48이래. 그럼 35분 이상일. 얘는 몇 점 몇이겠어? 0.02, 2%인 거 맞지? 이 확률을 뭐라고 하자? P1이라고 하자. 그럼 P1의 값은 0.0이야. 그리고 나서 2,500명의 학생 중에서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인 학생이 N명, 여기서는 분을 묻었다라고 한다면 35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명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수. 35분 이상인 학생인 명수요. 명수. 몇 명이니 묻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니. 그러면 2,500명을 조사할 거 아니야. B라고 갖다 쓰고 2,500명 중에서 임마 35분 넘을 확률이 50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야. 얘를 보고 이젠 N이라고 갖다 쓰면 얘는 이제 명수에 관한 이야기로 바뀐 거죠. 학생 수. 여기서만 했던 건 뭐? 부문, 시간 이해해? 여기서 말하는 건 학생 명수. 그럼 2,500 곱하기 50분의 1은 뭐가 나와? 50. 그리고 여기는 뭐? 7의 제곱이라고 갖다 쓰는 거잖아. 평균적으로 몇 명? 50명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N명 이상인 확률이 그럼 이쪽으로 와봐. 50인데 N명 이상인 확률이 P2래. 근데 P1과 P2가 같대. N명. 나보고 지금 이 N명 구하라는 건데 이 이상인 확률이 얘랑 똑같다는 거야. P1가. 그럼 여기가 몇 점 몇이라는 거야? 0.0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의 값은 몇이야? 0.48. 0.48에 해당하는 Z의 값은 뭐야? 2야. 이 N명 몇 명이니 이게?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50 더하기 편차는 7, Z는 2. 그래서 2 곱하기 7. 그래서 나오는 건 몇 명? 64명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가 있는 거 맞죠? 구하려는 대상을 보세요. 몇 명? 괜찮아? 무게 이런 거 괜찮습니까? 왜? 뭐 묻었어? 왜? 이해해? 지울게. 다 왔어. 80번. 각 면에 1, 2, 3, 4 숫자가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있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러면 정사면체가 있대요. 1, 2, 3, 4가 적혀있대요. 곱이 홀수여야 된대. 홀수가 나오는 건 홀수 곱하기 홀수만이 홀수인 거 맞죠? 그럼
전체 1, 2, 3, 4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 곱하기 4분의 2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4가 돼서 몇 분의 몇이 된다는 거예요? 4분의 1 확률이라는 거예요. 홀수 곱하기 홀수만이 홀수인 거 맞죠? 그쵸? 이런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A라고 했을 때 이 시행을 1200번이나 반복한대요. 1200번 반복하니까 이항분포를 따르고 1200이라고 갖다 쓰고 4분의 1 확률을 갖다 쓰게 되면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온다는 거야. 얘를 정규분포화 시키면 이젠 횟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몇 번? 300번 곱하기 2에 곱하기래? 300 콤마 2에 300 곱하기 4분의 3의 값은 뭐니? 225. 225는 뭐의 제곱? 15의 제곱. 네, 이렇게 말하시면 272야 1 횟수입니다. 얘는 이제 횟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뀐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똑같이 구하시면 되죠. 300이라고 갖다 붙이고 몇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니까 27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니까 이제 암산되지. Z의 값은 몇이다? 2다. 네, 요거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1번에 동그라미 별표 하나만 주세요. 어느 양국 종목에서 사용하는 표적지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 8, 12, 40인 10개의 동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양궁, 우리나라의 주종목, 우리나라의 희망. 이렇게 가다 보면 양궁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우리나라끼리 하는 게 세계 대회라며 거의 그거 뽑히는 거 자체가. 근데 게임도 그렇다며. 오늘 게임 자체도 우리나라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여기 중심원이 있대요. 동심원이 있는데 중심이 같은 원들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표적지의 중심에서 화살까지 꽂힌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여기가 아니다. 시간이 걸려줘. 내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양궁 게임장이 생겼더라고. 스크린 골프처럼 양궁을 이렇게 해놓고 저쪽 뒤에서 이렇게 당긴 다음에 호로록 놓는 거야. 그러면 이게 후루룩 가갖고 그게 이 점수화 시키는 게 있더라고. 와, 정말 술 먹고 내기하기에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기술이 아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쏘는 거잖아. 재밌더라. 이렇게. 그럼 사람이 오기가 생겨. 남자들은 별거 아닌 거에 오기가 생긴단 말이야. 내가 지지? 그럼 인정을 안 해. 야 2차 3차 내기 다시 해. 또 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4고 여기가 이 길이가 4에서부터 8이라고 한다면 여기 10점 주고 떨어진 이 거리가 4부터 8까지라고 한다면 4부터 경계선 포함하지 않고 말이야. 4부터 8까지 여기에 맞추게 되면 이 반지름의 길이는 8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4부터 8까지 여기는 몇 점? 9점. 여기는 뭐 8점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꽂힌 곳까지의 거리를 x라고 했어. 그리고 40이 넘어가게 되면 빵점 처리한다는 거지 뭐. 근데 이걸 잘 해석해야 돼 얘들아. 뭐라고 했냐면 밑에 줄을 쭉 읽고 내려가면 A가 화살을 쏘았을 때 표적지의 중심에서 화살에 꽂힌 곳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8,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얘들아 너한테 정규분포를 준 것은 얘가 쏘았을 때 거리라고 불리는 것이 이해해? 거리에 대한 정규분포를 준 거야. 뭐라고 준 거냐면 평균호는 8cm만큼 떨어져 있고 편차가 2라는 거야. 예. 얘는 한번 쏘게 되면 거의 8cm 떨어지는 요 라인 8cm 떨어지는 여기가 4cm 여기가 8cm 요 라인에 꽂히는데 그때 편차가 뭐라는 거야? 지금 2라는 거야.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 봐봐. 구하고자 하는 건 12발의 화살을 쏘았을 때 8점을 득점한 화살의 개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라. 그러면 실전에서는 그렇지가 않지. 12발을 쏘는 게 어떻게 독립시행이겠어. 10발을 실수하게 되면 쫄리잖아. 그쵸? 맞아? 근데 일상에서 그냥 계산하자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답을 맞추는 건 어떻게 가면 돼? 원래 제시문에 이런 거 좀 달아줘야 돼요. 단.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해? 이런 거 원래 달아줘야 돼요. 답은 어떻게 갖다 붙이면 되냐면 얘는 어차피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B라고 갖다 쓰고 10이라고 갖다 쓰고 네모 박스 여기에 들어갈 말 좀 써줄래? 답은 12 곱하기 네모야.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간 한글의 말은 뭘까요? 뭐 구하는 거라고 얘가? 뭐 구하는 거야? 얘들아 12발의 화살을 쏠 때 8점을 득점한 화살의 개수를 구하라며. 12발 쏘면 평균적으로 몇 발 8점 맞냐?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럼 네모 박스 안에 들어올 말은 뭐냐고. 얘 이 항문 보니까 8점 맞을 확률. 이거 별표 하나 꼭 줘. 3개 줘. 3개. 8점 맞을 확률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12 곱하기 8점 맞을 확률이요. 이해해? 그래야지 둘이 곱했을 때 평균적으로 몇 번 꽂혀요 이거잖아. 딱 자연수 세상으로 떨어지는 세상은 아니야. 오케이? 그럼 넌 이젠 8점 맞을 확률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확률은 누구로부터 구해야 돼? 이항분포로 구하는 거야? 정규분포로 구하는 거야? 정규분포로 구하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네, 이젠 8점 맞을 확률을 계산하자고요. 근데 또 얘는 거리예요. 거리. 그러니까 거리가 8이에요. 표준 편차가 2랍니다. 그럼 8점 맞으려면 8점을 맞으려면 이 동심원 여기가 10점이고 여기가 9점이고 여기가 8점이에요. 문제에서도 주어졌잖아. 8점 맞으려면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된대 얘들아. 읽어 문제에서. 표적지까지 떨어진 거리가 8점 맞으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8부터 10이요. 네. 이 확률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 이해해요? 그래야지 거리가 8부터 12가 되었을 때 뭐가 되는 거라고? 8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때 길이는 4, 2z, z의 값이 뭡니까? 2요. z의 값이 옆에서 2를 읽게 되면 몇 점 며칠 7이? 0.477이. 계산이 좀 들었습니다. 12 곱하기 0.477이. 이게 바로 답이에요. 그러면 5.7264. 12발 쏘게 되면 평균적으로 몇 발이 맞춘다는 거예요. 이 답만큼 5.7264개. 맞아? 64개라고는 할 수 없지? 5.7264 정도로 8점이 나온다라는 걸 달아주고 있습니다. 지어도 됩니까? 이해해요? 네, 저거 별표 3개예요. 제일 중요한 문항이라고 생각하고 82번이 이 통계적 확률과 이 수학적 확률을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토요일 날 요거 딱 한 문제예요. 요거 딱 한 문제인데 요거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82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합시다.